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전에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소식이 정말 다이내믹합니다. 그래서 삼성이 평택 캠퍼스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 시설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취재한 기자하고도 계속 카톡을 하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HBM4 이 16단부터 하이브리드 본드를 도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HBM 그 개발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삼성이 가장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낸드 플래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를 한번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HBM으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삼성이 이 낸드 플래시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중국의 그 또 업체들하고 작년에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특허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계약도 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평택 캠퍼스에 최첨단 패키징 끝판왕이라고 얘기하죠. AI 그 패키징의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본딩 라인을 세운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데 저는 2020년부터 삼성의 관계자로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최근에도 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들은 얘기로 보면 B5, P6가 3층인데 4층인데 그 중에 한 개 층은 층고를 좀 낮춰서 거기에 맞는 용도의 반도체를 할 것이라 그러는데 그게 패키징이었거든요. 근데 3층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을 HBM 성능 경쟁이 아니라 낸드, HBM, 파운드리로 이제 관통하는 이제 시스템화가 되는 거죠. 차세대 패키징 표준으로 만들려는 장기 승부에 갔습니다. 이 단기 승부는 절대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지금 기술이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패키징이 아니라 구조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하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단순한 패키징 개선이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을 한다는 거는 뭐 HBM으로 하든 낸드 플래시를 하든 범프를 제기하고 CU 이렇게 카파 투 카파 구리와 구립을 바로 그냥 연결을 하는 거죠. 범프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범프 대비해서 한 15배, 평면 배치 대비해서 한 200배 정도 성능이 좋을 거라 그럽니다. 결국 칩 두께가 얇아지고 대역폭은 높아지고 전력 효율은 3배 이상 개선이 되는 아주 꿈 같은 패키징이죠. 이건 HBM을 더 잘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칩을 쌓는 방식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HBM 하면 이렇게 통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패키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양산은 400단대 10세대 V10 낸드 플래시. 지금 낸드 플래시는 SK 하이닉스가 아마 321단인가요? 최고 높죠. 그래서 삼성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낸드 플래시 적층하는 데도 조금 SK 하이닉스에 뒤졌던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작년에 중국 업체하고 특허를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그 협약 MOU를 맺으면서 낸드 플래시에다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간 변형한 기술이 TSMC의 SOIC 시스템 온 IC라고 요게 또 이렇게 나왔는데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보면 마이크로 범프가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있죠. 이 마이크로 범프가 여기 가운데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이 돼버리면. 그래서 CU하고 CU를 다이렉트로 그냥 접합을 해버리는 거죠. 중간에 납땜도 필요 없고 범프도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두께가 사이즈가 그냥 5 마이크론 정도로 굉장히 얇아지는 거죠. 그래서 향후 뭐 20단 이상 적층해서 필수적인 기술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삼성의 전략이 위험하지만 강한 이유. 삼성이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좀 도전을 하는 그 아주 굉장한 승부수입니다. 왜냐하면 HBM4를 개발하는 데 있어도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원비에다가 그다음에 뭐 TSMC가 SK 같은 데 TSMC의 12나노 파운드리를 썼는데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서서 원시 드램 플러스 4나노 파운드리를 하면서 그다음 모험을 걸었는데 이게 아마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적용 순서가 매우 전략적입니다. 삼성은 HBM부터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략은 D램, 낸드플래시, 파운드리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낸드플래시에서 먼저 적용한 뒤에 HBM에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된다 그러면 HBM4가 아니라 HBM4E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7세대죠. 지금 HBM4는 6세대, HBM4E는 7세대죠. 5년 초인가요? 24년 말인가 삼성전자에서 그때 굉장히 HBM 콜 통과를 하지 못해서 애먹었을 때 내부적으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HBM4에서 SK 하이닉스를 그 앞지르기보다는 HBM4E가 되지 않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삼성은 이를 위해서 HBM 용 최첨단 패키지 공정 라인을 천안 사업장에다 탕정에다가 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도를 여러 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럽니다. 이 취재한 기자하고도 제가 카톡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장비 자회사인 세메스 제품, 그러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도는 뭐 ASMPT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메스 장비라는 얘기죠. SK 하이닉스의 ASMPT에 하이브리드 본도 7대가 들어왔는데 성능 미달. 그래서 퇴짜를 맞았죠. 근데 세메스 제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HBM4 뭐 이런 데서 한미 반도체 TC 본도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의 모험이 있더라도 자기 장비 내재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뿐만 아니라 삼성의 핵심 반도체 사업장인 평택에도 하이브리드 본도를 드리기로 했다. 아직 완전히 세팅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P5, P6의 3층인데 그런 크린룸이 6개예요. 6개 중에서 1개 아마 크린룸을 하이브리드 본도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듣기로는 삼성의 관계자한테 듣기로는 평택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뭐 온양이라든가 천안으로 끌고 가지 않고 평택 안에서 다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보면 적용 반도체는 V10 낸드 플래시죠. 그래서 웨이퍼 투 웨이퍼 정렬 경험을 이제 축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반도체 사이에다가 다른 범프를 넣지 않겠다는 거죠. HBM4E에서 아마 해당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대역폭과 전력 병목이 해소가 되는 거죠. 파운드리하고 X큐브는 3D 패키징입니다. 지금 2.5D가 패키징인데 3D니까 이제 하이브리드 한다 본딩하고 이렇게 접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SoC 시스템 온 칩에다 SRAM에다가 D램에다가 3D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3D D램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초 단계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도가 낮은 곳에서 수율이라도 정렬 신뢰성 데이터를 쌓고 HBM으로 간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조금 낮은 낸드 플래시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거기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HBM으로 HBM4E로 가겠다는 얘기죠. 이건 TSMC가 시스템 온 IC를 확정한 방식과 정반대다.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업체는 TSMC입니다. 그래서 TSMC는 22년에 이미 SOIC라는 하이브리드 본딩 브랜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AMD라든가 뭐 TSMC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했을 때 회로 수가 칩을 수평으로 배치했을 때보다 200배 이상 범프로 연결했을 때 비해서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그래요. 에너지 효율도 한 3배 이상 개선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본딩은 지금 꿈의 패키징입니다. 하여튼 이런 TSMC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고안을 해서 지금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SOIC는 시스템 온 IC입니다. 그래서 TSMC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의 3D 적층 기술입니다. 3D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의 X큐브 3D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SOIC는 패키징이 아니라 반도체를 쌓는 새로운 구조. 그러니까 이 패키징이 아니고 새로운 어떤 그 쌓아가는 그런 것일 겁니다. 삼성은 왜 HBM4가 아니라 4일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현실적인 판단은 HBM4, TSV, TC 본딩, 수율, 열 이런 것들을 HBM4에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그래요. 수율도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여기에 추가한다면 양산 리스크가 폭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HBM4는 이미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다 하이브리드 본딩까지 한다 그러면 또 실패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삼성은 HBM4는 안정화, HBM4E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성능을 점프하는 것을 노린다는 얘기죠. 이건 늦은 게 아니라 한 세대를 뒤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은 HBM4E까지는 원시 디램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4나노 파운드리로 갈지 또 3나노 아니면 2나노로 갈지는 그때 결정이 되겠지만 하여튼 원시 디램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TSMC하고 삼성하고 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같은 기술이지면서 목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TSMC는 파운드리 고객의 요구에서 그렇지만은 삼성은 자체 그런 거예요. 자체. 그래서 메모리 구조를 혁신시키려고 하는 거죠. 핵심은 SOIC에다가 코어스 패키징이죠. 그런데 삼성은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략은 GPU하고 칩렛 중심이 되는 거고 삼성은 낸드하고 HBM하고 로직을 이제 통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고객을 락인 잡아두려고 하지만은 삼성은 플랫폼을 전환하는 거죠. 이런 그 HBM을 개발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낸드를 개발하는 시스템을 이 플랫폼을 완전히 전환해서 그 다음 어떤 그 이슈를 그냥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은 패키징으로 생태계를 뒤집으려고 하는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고 그 중에 이제 또 X큐브라는 기술을 이 X큐브를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구현할 그런 방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살펴본 건 YMTC, 중국의 그 업체죠. 여기에 이제 YMTC하고 특허를 이제 서로 공용하기로 이렇게 작년에 MOU를 맺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 그런데 이 YMTC가 양점 메모리가 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특허를 산 거예요. 사가지고 그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특허를 어떻게 개발을 하고 이런다면은 특허권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은 그렇게 안 하고 그 YMTC의 특허를 이렇게 좀 같이 사용하는 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삼성이 기술이 없어서 빌렸다? 이건 너무 단순한 해석이죠. 낸드에서 빠르게 양산 경험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인 구매다. 시간을 구매를 한 거예요. 삼성의 전략이 단순히 낸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HBM4E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빌려서 썼다. 핵심은 HBM용 하이브리드 본딩은 별도 최적화라는 거죠. 낸드 특허가 HBM 우위를 상실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투트랙으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MR 버프가 안정적이죠. 하이브리드 본딩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제 선택은 HBM을 우선 공급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삼성은 HBM 구조를 혁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을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긴다. SK 삼성전자는 이 HBM의 판을 바꾸겠다. 메모리 반도체의 판을 바꾸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승부처는 이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열어주는 미래는 GPU 위에 D램을 직접 적층을 하겠다. 그리고 로직하고 SRAM하고 D램을 완전히 3D화 하겠다. 그래서 HBM은 더 이상 메모리가 아니라 시스템 일부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HBM이라는 게 D램에 쌓아서 만든 건데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자꾸 시스템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가진 회사는 삼성뿐이죠. 수직 계열화가 된 것.
그래서 최종 결론을 지어보면 삼성의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 수율 개선 목적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반도체 구조를 다시 하려고 하는, 플랫폼을 새로 만들려고 하는 끝판왕 승부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HBM에다 바로 도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한번 400단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고 중기에는 HBM4E에서 장기적으로는 TSMC의 고객 종속 모델을 깨는 유일한 변수. 만일 이런 삼성의 패키징 이런 방식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하이브리드 본딩 이 체계를 평택 캠퍼스에다가 신설을 할 것이다 확인을 했다는 기자하고 제가 카톡도 주고받았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